어느 날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1997년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 말이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과거의 잿빛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죠. 스산하게 불어오는 경제 한파 속에 우리 주변을 맴도는 익숙하면서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불안감은 과연 무엇일까요? 치솟는 물가 소식에 한숨이 나오고 은행 이자는 감당하기 버거워지며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듯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켜면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잿빛이고 우리 삶의 곳곳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는 자꾸만 짙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모호하지만 분명한 걱정의 구름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바로 26년 전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IMF 외환 위기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때의 충격과 고통은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아픔으로 여전히 남아있죠.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시절의 악몽은 생생하고 거리마다 쏟아져 나왔던 실업자들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은 듯 생생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수많은 가장들의 절규까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던 그 아픈 역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입니다.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뼈아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때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은 마치 섬뜩한 거울처럼 과거의 모습을 비추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다시 한번 그 쓰디쓴 과거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까요? 그저 과거의 상처를 후벼 파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에 현명하게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과연 1997년의 위기와 현재가 어떤 섬뜩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사점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기 위함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위기의 징후들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찾아야만 우리 각자의 소중한 경제적 미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좌절하기보다는 과거의 비극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이며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단순히 위기가 온다는 경고를 넘어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얻게 되실 거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 바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 바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1997년 그때와 너무나도 닮은 묘한 기시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회색빛 경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과거의 비극적인 경험에서 어떤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그 시절의 아픔을 되짚어보며 현재의 불안한 경제 상황과 어떤 섬뜩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1997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IMF 외환 위기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쳤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달러 환율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기업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굳건했던 대기업마저 부도 소식을 전하며
텅 비어버린 공장들에는 쓸쓸한 바람만이 오갔습니다. 거리에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성였고, 은행 앞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불안에 떨며 줄을 선 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어깨는 책임감과 함께 막대한 실직의 무게로 짓눌렸고,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부치를 들고 거리로 나와 조국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죠. 아기 돌반지부터 할머니의 낡은 금비녀까지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거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과 다시 일어서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낯선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면 신삼고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죠. 바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그것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의 허리를 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며 환율은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요. 이처럼 삼중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태로운 부동산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의 그림자까지 짙게 드리워지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죠.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IMF의 혹독한 교훈을 잊은 채 또 다른 위기의 전조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과 지금의 경제 지표들을 비교해보면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지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당시에도 기업 부채가 과도했고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어 있었으며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떤가요? 높은 가계 부채와 부동산 경색,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외환 보유고나 경상수지 같은 일부 지표에서는 당시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당시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과연 괜찮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당시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또 이대로 가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부터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신삼고 현상을 먼저 살펴볼까요? 살인적인 고금리는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고 고물가는 우리의 지갑을 얄팍하게 만들며 일상생활마저 팍팍하게 만들고 있죠. 여기에 고환율까지 더해져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수출 기업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등 마치 삼중고에 더대 걸린 듯한 형국입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마치 거대한 댐의 수위처럼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잇따른 규제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죠.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까지 개인이 짊어진 빚의 무게는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 위축과 경제활동 둔화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한때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거래 절벽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고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이는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의 먹구름까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주요 교역국의 경기 침체는 곧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량 감소, 투자 위축, 그리고 결국 고용 불안으로 번질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 위에서 작은 배가 홀로 흔들리는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이러한 현재의 불안 요소들을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섬뜩할 만큼 유사한 지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당시에도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 있었고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어 자산 거품이 꺼질 위험에 처해 있었죠. 금융 시스템 곳곳에서는 부실 채권과 부실 기업으로 인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외환 보유고나 경상수지 같은 일부 지표에서는 당시와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는 IMF의 혹독한 교훈을 잊은 채 또 다른 위기의 전조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시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과연 괜찮을까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만약 현재의 위험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자산가치 하락, 대량 실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불안이라는 쓰디쓴 결과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계는 파산하고 개인의 삶은 깊은 생활고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쓰디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예측 속에서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지켜만 봐야 할까요? 물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더 나은 길을 제시해주는 귀중한 통찰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 서는 것이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견고함을 굳건히 다지고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외환 보유고를 철저히 관리하며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당면한 어려움을 막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과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시도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죠.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에 현명하게 대비하는 지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를 지양하며 자산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모를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비상금을 넉넉히 마련해두는 것도 현명한 재정관리의 기본 원칙일 겁니다.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다각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경제 뉴스나 시황을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이겠죠. 결국 경제적 위기라는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공포에 떨며 움츠러들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 길은 오히려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아픈 기억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불안감의 거울이자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당시에 혹독했던 고통과 희생은 우리에게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늘 변화무쌍하며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품고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픔을 절대 잊지 않고 현재의 위기 전조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확히 진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가올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행동 촉구의 감정이 막연한 공포나 절망이 아닌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비의 필요성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만드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개인의 삶의 안정과 사회 전반의 안녕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죠.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에 밀려올 때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파도를 능숙하게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용감한 서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읽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우리 사회와 개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하게 준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극복하려는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거친 폭풍 후도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아가 더욱 현명하게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어 빛을 발하는 현명한 투자법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